같은 공장 제품이라면 구매 대행업자마다 품질이 다를 수가 없죠. 같은 공장 제품이라면 누구한테 구매하든 똑같은 제품입니다. 누군가한테 주문한다고 해가지고 뭐 같은 공장에서 뭐 물건을 더 골라온다든가 먼저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죠. 그냥 순서대로 줍니다. 골라주는 것도 없어요. 이 구매자한테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뭐 유독 분량이 많다. 저 구매자한테 구매했다고 해서 유독 뭐 깨끗한 게 많았다. 그냥 그건 단순히 운일 뿐입니다. 매장에서는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던져줘요. 결국에는 가격을 비교해야지 사람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같은 제품인데 우리가 뭐 오픈마켓에서 옥션에서 뭐 쿠팡에서 코스트코 구매 대행하는데 셀러 생긴 거 보고 구매하나요? 가격 보고 구매하지. 어차피 같은 제품인데. 구매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신경 좀 써주세요. 뭐 로고가 잘 돼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딱히 대답을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골라오는 게 아닌데 주는 거 그냥 받아다가 보내는데 뭐 로고 괜찮은 걸 골라달라 뭐 잘 나온 걸 골라달라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영역이 아닌데 끽해봐야 그냥 건품할 때 제대로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 정도인 거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입니다. 이게 에르메스 신발 제작 공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공장들이 아니에요. 소규모 가내 수공업 하는 데입니다. 다 이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공장인데 이렇게 사무실 놓고 거기에 이제 미싱이나 뭐 이렇게 기계들 여러 대 놓고 작업을 하죠. 자, 시계하고 가방은 방식이 다르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정 매장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뭐 팬더샵 제품이면 그 팬더샵이라는 그 특정 매장에서만, 뭐 단풍이라면 단풍이라는 그 매장에서만, 지존이면 지존의 그 매장에서만. 지존이라는 공장은 없죠. 팬더라는 공장도 없죠. 원래는 공장이라는 이름 없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특정 매장에 전달하면 그 매장이 자기네 로고를 붙여갖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팬더샵이 되는 거죠. 품질은 같지만 팬더샵 제품과 품질은 같은 다른 제품이 똑같은 제품, 똑같은 생산 공장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어디선가 또 팔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팬더샵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런 거고요. 가방은요. 참고로 단품 같은 경우에도 박스갈이 합니다. 뭐 공장에서도 받는 거 있고 뭐 어디서 받는 것도 있게 하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부 제품은 그 주변 매장 제품 사다가 박스갈이에요. 그 단품도요. 자, 시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죠. 이제 시계는 매장 이름을 걸고 팔질 않죠. 그 생산 공장 이름을 걸고 팔죠. 이제 가방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가방은 공장 이름은 없고 매장 이름을 걸고 파는 거죠. 자기네들 매장 이름을 걸고 자기네 로고를, 자기네 박스를 만들거나 포장을 해가지고.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공장 이름을 걸고 파는 거죠. 그 판매자인 매장은 자기네 매장을 걸질 않죠. 구매 대행하고 똑같은 거죠. 매장은. 시계는 뭐 롤렉스 클린을 구매하고 싶다면 아무데나 가서 클린 달라고 하면 되는 거. VS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시계 매장 아무데나 가서 VS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 총판격인 데가 있고요. 공장에서 총판에 넘겨주면 총판이 여러 매장에 뿌리는 거고,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소매 매장 가갖고 받아오는 거고, 그 소매 매장은 총판에서 받아오는 거고. 가방은 가격이 다 똑같죠. 한 매장에서 뿌리니까 누가 가든. 근데 시계는 매장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총판에서 내려오는 가격은 같지만 각 소매 매장이 붙이는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까 구매 대행 업자들이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시계는 공장이 아니라, 시계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계 놓고 뭐 프레스 놓고 막 돌리는 그런 공장이 아니죠. 단순한 조립만 하는 데입니다. 일종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공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매장인데, 여러분들이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는 없죠. 실제 그리고 이제 시계 공장이라는 것들은 사무실에서 그 완성된 부속을 사다가 조립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 검색하다가 찾은 건데요. 한 달 살기, 뭐 중국, 연태, 뭐 체험기.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은 저희가 공급을 한 거죠. 연태 매장에다가. 거래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적을 때는 한두 번, 많을 때는 이렇게 3, 4회 이렇게 광주로 내려와 가지고 본인들이 돌면서 사입을 하시고요. 평소엔 전화로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전화로 요청할 땐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는 않고요. 그 매장에 요청을 해가지고 매장에서 한두 개씩 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광주로 내려올 때는 그때는 물량이 많으니까 전화로 주문할 때는 이제 한두 개씩이니까, 내려왔을 때는 이제 박스채로 가져가니까 막 몇백 개씩 가져가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랑 같이 가셔가지고 의뢰를 하시고요. 한두 개는 뭐 이제 건품 물건이 잘못 들어와도 뭐 본인이 소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교환을 하면 되는데, 뭐 수백 개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다 잘못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애매하고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광주에서 저희가 직접 건품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뭐 저렇게 연태로 보내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종의 광주에서 저희가 이제 저분들이 그 직원 역할을 하는 거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이고요. 자, 출고되는 건 누가 주문하든 똑같죠. 뭐 빠른 출고 이런 거 갖고 홍보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이죠. 빠른 출고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대로 주는데. 그냥 주문 타이밍인 거죠. 그냥 주문 시점에 매장이 재고 갖고 있으면 빨리 나오는 거고, 재고 없으면 뭐 느려지는 거고. 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는 글들을 보다 보면은 구매 대행업자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 비현실적인 거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재고가 있다면 당연히 빨리 주겠지만은 말이 안 되죠. 재고가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디자인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재고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돈이 많으면 재고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죠. 그 미친 거죠. 재고를 갖고 간다는 거는. 한국보다 단속이 더 심합니다. 사무실에 가방을 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매장도 가방을 매장에 안 둡니다. 별도의 창고에 둬요. 창고에 둬도 잡혀가는 방국에. 그렇게 크게 하는 매장들도 잡혀가고 위험해서 물건을 안 두는데, 하나 두 개 파는 구매 대행업자가 목숨 걸고 사무실에 가방을 둔다? 전혀 앞뒤가 안 맞죠.
재고를 두고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두고 구매 대행 그건 구매 대행이 아니에요. 그건 판매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매장에 이제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서 매장에 문의를 하게 되면은 이쪽 구매 대행업자는 물건이 있다고 그러고 저쪽 구매 대행업자는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두 가지예요. 매장들도 일단 직원들이 많아요. 직원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똑같은 구매 대행업자한테 물어봐도 이 구매 대행업자가 그 매장에 A라는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재고가 있다고 그러고 B라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재고가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르니까. 또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이 구매 대행업자를 봐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재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내봐야 이 사람한테는 보내봐야 어차피 이 제품 상태를 봐가지고는 교환 환불할 게 뻔하다 싶으면은 그냥 애초에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말장난이 심한 부분이죠. 구매 대행 이제 공장 거래. 공장 거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공장 거래는 가능하죠. 본인이 똑같은 제품을 100개, 200개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매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공장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공장 거래가 안 되죠.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매장이 없었을 때 그 루이비통 공장 쪽하고 연락을 취한 적이 있어요. 200개 제작 얘기를 했는데 바로 빠꾸 먹었죠. 근데 애초에 안 될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 지인이 그때 지인이 하던 일이 소개해준 지인이 그 백운상가에 가방을 납품하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중국인이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준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저랑은 맞지 않아 가지고 뭐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가방을 받거나 할 일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백운상가에다가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백운상가 매장에다 납품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루이비통 공장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얘기했던 게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왜? 일단 해보라고. 일단 해보면 알 거라고. 이제 공장 측에 이제 연락을 했었었는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었었는데 나중에 한 얘기가 원래는 전화도 안 받는다. 단지 이제 중간에 소개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화 받는 거고 하는 건데 원래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네 전화는. 얘기하는 게 이제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일회성 아니냐 너희들은. 뭐 중간에서 구매 대행하고 뭐 하는 애들 걔들은 뭐 일회성 그 우리는 필요도 없다 그런 애들은. 수량보다는 매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게 하나가 됐든 100개가 됐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우린 이런 걸 원한다.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뭐 공장 오픈하면서 뭐 만나가면서 너가 누군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떠나서 꾸준하게 팔 수 있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매장을 갖고 있는 매장이 없으면 거래 안 한다. 요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 지인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제 그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 뭐 공장 거래한다 뭐 이런 구매 대행하면서 공장 거래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영상 전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하루 팔아야 하나에서 5개입니다. 5개 넘어가시는 분들 없어요. 90%가 5개 이하예요. 10%가 뭐 하루에 10개를 팔든 뭐 100개를 팔든 1000개를 팔든 하겠지만은 90%는 5개 이하입니다. 하루에 하나 2개씩 팔아요. 90%가. 그런 분들이 무슨 공장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하나 더, 로고를 가린다. 그건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로고를 가린다고 해서 안 걸릴 것 같으면 걸리는 놈은 바보겠죠. 그리고 이거를 갖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말장난 하시는 분들, 그 엑스레이 사진, 그 지하철역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 갖다가 그 띄워놓고 나서 로고 가리면 이렇게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엑스레이, 지하철에 있는 엑스레이하고 다르죠. 밀도죠, 세관권은. 다 투시가 되죠. 밀도가 다르면. 같은 밀도의 금속으로 가리지 않는 이상은 다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세관 가서도. 또 한 번은 제가 그 물류회사에다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물류회사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뭐하러 그 로고 가리고 있냐고. 그거 로고 가리고 있길래, 그냥 그 물류사 측 답변도 이제 자기네들은 시키니까 하는 것 뿐인데, 돈 주고 자기네들 시키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 받고 그거를 로고 위에다가 다른 걸로 대가지고 하는데, 뭐 구매자들의 심적 믿음이 있다 보니 뭐 그냥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류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고를 가린다라는 거는요. 어차피 다 보여요. 세관이 안 잡는 게 아니라, 아니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죠. 잡으려고 하면 다 잡아요. 그 예전에, 그 오래전이죠, 오래전. 지금은 뭐 특송이나 이런 게 나가지만은, 제가 20년 전에, 그때는 회원박스, 특송, EMS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단속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EMS나 이제 특송 같은 경우에 중간에 왕창 2, 3년 멈춘 적이 있어요. 100% 그냥 다 멈춘 적이. 이미테이션은. 그러다 또 풀리고. 이게 반복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다 100%, 그냥 뭐 10%, 20%가 다 잡아요. 그냥 100% 잡으려고 하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냥 안 잡는 거지, 그들이. 적당히 잡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로고를 가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 세관 그게 얼마짜린데, 장비가.